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오늘 4월 8일 국가직 국어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은 자, 면접까지 최종 때까지 더 많은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번 시험에서 조금 실수하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또 지방직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설지는 저희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해설지 자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한국사 난도는 올라갔죠. 이거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검정고시 수준의 문제였었고 작년에 만점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자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 정치사 비중이 많다는 거 16문제 나왔죠 여러분. 이건 뭐 작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정치사 비중이 점점 자 높아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유난히 사건 순서 묻는 문제 뭐 가와 나 사로 제시하고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난보다 흐름이다. 항상 자세한 사건보다는 굵직굵직한 중요 사건의 전후 관계를 꼭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출제 분석표를 좀 볼까요? 일단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선사시대가 안 나왔는데 자 올해는 선사시대 청동기 냈고요. 대신에 초기 국가를 안 냈죠. 그 다음에 자 정치사 16문제 중에 일단은 제가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오늘 강조했지만 여기 사건 순서 여기 모은 사건 이유 그 다음에 모와 모 사건 요 사이의 사건 그 다음에 또 자 근현대사에서 모와 모 사건 사이의 사건 그 다음에 또한 자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 사이 사건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사건의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지방직도 그렇고 내년 시험도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여겼던 것은 문화유산. 이건 여러분 문화는 무조건 나오면 참 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좀 순간 당황했던 문제고요. 이 조선 지도 문제는 안 본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지도까지 꼼꼼하게 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여겼던 문제는 예속 논쟁 문제였어요. 올해는 예속 논쟁 문제하고 지도 문제가 자 만점 방지형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속 논쟁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제가 올해 예속 논쟁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나왔는데 이 사료가 그동안 나왔던 기출 사료보다는 조금 다른 사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했죠. 그래서 좀 차분히 읽으셔야 됐고 자 읽으면서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자 조선왕조실록을 다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료 다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 지문 속에서 정확한 개념을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 그 훈련을 늘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 3년 이걸 강조하고 자 정통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 남이구나. 그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 박정희 정부 때 이 수출의 날 이걸 제정한 게 나와서 수출의 날 모르는데 당황했다고 하지만 여기도 다시 기본 개념 자, 뭐였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수출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박정희 정부의 사건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 요게 예속 논쟁과 자, 박정희 정부 요 관련 사료가 조금 좀 낯선 사료라고 하면 그 사료죠.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16문제는 다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흥선대원고 작년에 나왔고요. 대한민국 입시정보 작년에 나왔고 일제침략 1단계 작년에는 회사령이 아니라 다른 거에 제시됐지만 자, 이 세 주제는 작년과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서희의 강동육주도 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시대사 자, 12문제 나왔고 자, 근현대사는 정근대사 12문제, 근현대사 8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또는 주제별로는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1번 문제 청동기 문제였습니다. 자, 이 유물이 사용된 시대인데 옳은 거야.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되지. 미숭이토기. 여러분은 자, 미숭이토기 그림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옆에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자, 이거 고조선 영역에서 자,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거. 바로 미숭이토기. 그래서 고조선. 자, 그리고 청동기 기억하시고요. 답은 1번 비파형 동검이잖아요. 자, 오수정 같은 중국 화폐는 철기시대였고 그 다음에 아슈리안형의 주먹도끼는 예, 바로 구석기. 특히 연천 전공이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언제? 지방직 때.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됐어. 낭랑가 왜? 즉
자, 과거에 자, 이 왜라고 불렀었죠? 어쨌든 자, 수출했던 이거는 사만중에 특히 변환이고 어느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 이거는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왕. 여러분, 고국천왕 단독 문제는 뭐 처음 나왔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사료 안 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였어요? 왕이 어디 사냥을 떠났어. 그러다가 자, 길에서 울고 있는 백성을 봤어. 그래서 왕이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 다 내 탓이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에 자, 봄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서 백성들의 식구수에 따라 차등있게 빌려줘. 그리고 10월에 가을에 추수할 때 상한하게 했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 추납의 빈민구제도 고구려 진대법. 답은 그래서 2번 쉽게 나오고 난이도는 뭐 여러분 이것도 중하의 문제죠. 일단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나머지 1번 자 낙랑국 추출한 것은 4세기 초 자 미천왕이고요.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한 것은 4세기 고구 원왕이고 그 다음 영락은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임금이죠. 그래서 자 고구려 자 고국천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3번 자 고려 들어갈까요? 자 신돈 나와서는 일단 고려사야. 자 고려사는 조선서 쓴 고려 역사니까 고려사라는 말이 나오면 고려 얘기구나 좁혀졌고 신돈이라는 승려가 나왔어.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역할이 신돈이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데 두 가지 평가가 있죠. 요승이다. 아니다. 개혁한 사람이다. 어쨌든 역사란 승자가 쓴 역사다 보니까 결국 공민왕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이 신돈이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 그 이후에 신돈을 요승으로 돌렸었잖아요. 어쨌든 토감 이게 뭐예요? 전민 변종 도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권세가 중에서 전민이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어. 천민이 여러분 여기 이미 다 말하고 있네. 자 제가 늘 전민 변종도감 강의할 때 한자 써드리잖아요. 즉 토지와 백성에 대한 개혁기구.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와 노비를 조사했다. 이거냐 읽기 능력이네. 전민을 빼앗은 토지와 백성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어.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민 변종도감보다 더 강조한 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여러분 최근 들어 몇 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지방직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 자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다시 한번 업적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1번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자 관청은 뭡니까? 경시서고요. 자 국가의 재정의 출납 회계 업무는 고려의 3사였고 조선 3사하고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리에게 녹가전은 자 고려 자 1270년 이후에 개경한도 이후에 있었던 녹가전이잖아요. 이거는 공민왕 때 신돈이고 그래서 자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같은 인물이야. 여러분 이거 항상 자 고려사부터 보고 제가 항상 수업에서 제가 나쁜 놈 할게요. 자 거란의 적장 소송령을 제가 읽고 사료를 여러분은 멋진 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희의 사료 소리내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 선생님은 왜 이렇게 귀찮게 잠깐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해 부끄럽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우리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여기를 몰래 점거하고 저항하여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니네 한번 적장 소송령 온 김에 여진 내쫓고 우리의 땅을 되찾고 성보를 쌓고 도를 통하면 우리가 한번 니네 나라 인사 갖게 그리고 송하고는 좀 안 놀게 이렇게 갔던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희도 정말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외교관은 서희 같은 사람이다 강조했었죠. 답은 4번 됐네요. 우리가 작년에 국가직 시험은 자 목정을 폐위시켰던 강조가 나와서 강조 물어오는 문제였고요. 강조 업적. 그래서 목정을 폐위시키고 현정을 즉위시켰다. 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 이제 서희가 또 나왔네요. 자 규지에서 거란고 물리친 것은 강감찬이고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은 자 바로 자 윤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동 육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난도를 높이면 강동 육주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청천강 위 압록강 입구에 6개 동네 중에 특히 규주하고 의주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5번 지역 관련 문제. 장수왕이 자,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대. 그럼 평양이지 뭐. 평양 또는 서경.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실전 300제, 기적의 실전 300제에서 이 평양과 관계돼서 이런 문제를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추세잖아요. 자, 제너럴 셔먼 사건, 자, 1866년에 어디서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쌍성 총가문은 제가 지도로 그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자, 여기 화주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이망소인은 공주에서 일어났고, 자, 1923년 백정, 자, 들이 만든 자체 조선 형평사는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도 놓치지 마세요. 자, 6번. 자, 전투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2007년 이래로 공개된 이래로 취재자의 고민은 우리 역사라는 게 여러분 새롭게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만점 받는 거 두려워. 왜? 이 시험은 여러분 떨어뜨리게 할 시험이거든요. 20대 1이면 내가 그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어떤 이런 이 사료도 진짜 많이 나왔던 사료인데 결국 요즘의 유행은 뭐다? 어떤 사건을 제시하고 이거 이후나 이거 이전 사건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소송 전투야. 매소송 전투. 자, 그러면 우리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자 676년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전투 두 개는 꼭 기억하라. 자, 우리가 매기 이렇게 기억했잖아. 자, 매소송 전투와 기버퍼 전투.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삼국통일 직전이구나. 그러면 이거 그냥 삼국통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만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매송 싸움은 675년에 일어난 전투고 이 연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웅진도덕부는 백제 멸망이니까 660년이고 자, 김은돌과 여러분 이 김은돌 반란과 국각설임은 신문왕이고 이거는 자, 삼국통일 이후니까 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었죠. 자, 복신도침이 자, 부역 풍과 함께 백제 부운동도 자, 백제 멸망한 자, 이후의 사건인 거니까 당연히 매송전투 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제시하고 자, 이 앞뒤를 물어보는 거. 이게 요즘의 트렌드다. 그래서 이 6번 문제의 연장선에서 제가 또 보는 게 7번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선화역사 도표 기억나시죠? 2세부터 7세기 그 도표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두 문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네요.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적중이라고 얘기하기 민망한 문제죠. 자, 신라의 우상국 복석. 자, 6세기 지중왕이야. 고구려의 자, 서안평 점령 4세기 초 미천왕이야. 자, 백제 대하성 점령은 자, 7세기 바로 백제의 자, 의자왕이 했던 업적이었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금강가야 자, 정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건 언제였습니까? 6세기 버풍왕이야. 그래서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4세기, 7세기 그리고 여기서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가 6세기 항상 어떻게 공부했어요? 지중왕. 자, 지중왕 다음에 뭐? 버풍왕. 자, 버풍왕 다음에 진흥왕. 항상 이렇게 6세기 자, 이 세 명의 왕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는 자, 중하. 그냥 하라고 하면 여러분 또 실수하신 분들 실망하실까봐 제가 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8번 문제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이제부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 옳지 않은 이 발문이 총 몇 개가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요. 자, 보통 국가지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 아주 빨리 볼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지선지를 다 봐야 되잖아.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작년에 한 뭐 10분 안에서 풀었던 분들이 올해는 10분 뒤에서 좀 10분, 12분, 13분 이렇게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건 옳지 않은 지문 이게 좀 많아서 그래요. 자, 황해도, 사료원, 성불사, 응진전, 다포양식. 당연히 여러분 다포양식.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자, 응가 많이 했어? 이렇게 초등학교 무슨 역사 교과서에 역사 만화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응징전은 무조건 다포다. 그 다음에 월정사 팔각 구중석탑은 원의 석탑이 아니라 송의 영량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여주 고다산 승탑은 통일신라의 팔각 원당형을 계승한. 자, 그 다음에 자, 직지심체 요절은 늘 강조했던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국.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1월 달에 자, 단원별 문제풀이 기적의 실전 300제를 했고요. 3월에는 동영 모의고사를 했는데 쉬운 문제도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 또 좀 까다로운 문제를 해드렸어요. 너무 쉬운 문제만 보면 여러분이 자,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변별력을 좀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도 문화사 관련 문제가 워낙 약점이기 때문에 문화사 문제를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합격으로 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1월 달에 진행했던 기적의 단어별 300제 107번 문제였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는 제가 아예 웬만해서 합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합으로 보자. 가는 자, 이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국증 석탑이고 자, 나는 현재는 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그래서 가는 송해 영향 받았고 자, 다각 다층의 특징 당연히 맞고 나는 원해 영향받은 대리석이고 조선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 10층 석탑 영향 주었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다 기본 개념 잡아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거기서 기본적인 걸 드리고 살짝 어려운 걸 좀 훈련을 시키는 어려운 걸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9번. 요거는 안 본 분들은 틀릴 문제였죠? 자,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대에 대한 얘기 옳지 않은 거야. 자, 조선 여러분 15세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체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 해설지 보셨지만 이걸 통합 문제로 집어넣습니다. 자, 대동여지도는 몇 분의 몇으로 축적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매방신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이 뭐다? 예,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그 눈금마다 매방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맞는 얘기.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15세기 태종 때 중국서 들어온 고려 만국전도 아닙니다. 고려 만국지도는 자, 이건 조선 17세기 들어왔던 세계 지도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조선 지식인들한테 세계는 넓고 둥글다는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죠.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거는 태조입니다.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는 태종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별자리 이게 천문도였잖아. 특히 천문도 자 고구려의 여러분 자 이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때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이라는 말을 쓰죠. 돌에다 새겼다. 그 다음에 자 18세기 영조 때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실제거리 백리를 1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직접 고안했잖아요. 그래서 백리척을 고안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동여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자 동국지도 이 세 개가 나왔고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서는 늘 어떻게 나오냐면 태조와 태종을 헷갈리는 문제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또 여러분 이런 문제도 다 다뤄봤어요.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이거 자 기적의 단어별 300제 167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는 의정부 정석 아무개와 아무개가 발의해서 아무개가 제작했고 권문이 발문을 썼어.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기초로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강조했죠. 이게 바로 혼일 강리도다. 태종 때 만든. 그래서 여러분 이 태종 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우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자 옳은 거. 그래서 뭐 여러분 어쨌든 자 이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이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또 기적의 단원별 300제에서는 조선 후기에서 다시 지도와 지리설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축적을 사용해서 압록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또한 이중환의 택리지도, 정량의 아방강력고도 가능하지만 굵직한 바로 대동여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이 세 개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지방지 문제에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쨌든 여기 옳지 않은 거, 여기는 맞고 이 뒤는 틀렸다. 요거는 세조 때 만든 이 동국지도거든요. 그래서 세조 때 자 양성지의 동국지도하고 자 18세기 영조 때 동국지도 제가 수업에서 엄청 구별해드리면서 문제가 엄청 치사하지만 이런 것들 꼭 구별하라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자 작은 연습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대동법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국을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했어. 자 1608년에 자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드디어 뭐 대동법이 실시됐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대동법 시결과 여러분 자 이 쌀의 집산지에서 쌀이 모인 이 교통의 요충지 참. 자, 이 교통의 요충지에 쌀이 집산되면서 자, 그것이 새로운 자, 시장이 열리잖아요. 장시의 확대 기여했고 지주에게 결작은 이건 균역법 시결가고요. 자,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시됐고 그리고 대동법 시결가 공인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대동법도 정말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너무너무 쉽고 자, 우리가
이건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다 맞으셨는지 자 어쨌든 실수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동법과 관계되어서 이런 문제를 다뤘었어요. 기족의 단어별 300제에서. 자 우의정 김육이 말했어. 그래서 조금 사료는 여러분 이원익 저 사료는 기초 사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료로 김육 사료로 얘기했죠. 대동법. 그리고 자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 여기 옳지 않은 지문에서 결작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 대도법이 아니라 균형법에서 자,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도 강조했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영전법.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 꼼꼼히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11번. 자, 흥선대원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자,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서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자 그가 엄청 열받았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였어요? 흥선대원군. 그러면 대원군의 정치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늘 나오잖아요. 비변사 기능을 예, 약화시키고 좀 이따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수하시면 아니 되는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문제도 봤었는데, 제가 그거 기출문제에서 제가 그 단원별 문제에서 봤던 건데, 제가 여기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도 봤었죠. 자, 1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같은 선포를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예요. 자,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자,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후, 즉 3.1절 이후, 3.1운동 결과 통합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래서 자 임시정부의 자 활동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옳지 않은 거야. 그럼 독립공채 발행했고 제발 독립신문 헷갈리지 말아라. 독립협회 신문도 독립신문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 그러면 제가 늘 우리의 소원은 뭐다? 독립이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 독립신문 이 답 2번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연통부 또는 연통제. 이거 연통제인데, 여러분, 연통제를 두해서 연통부, 이런 거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 전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었죠. 전한국은 1883년에 고종 때 두었던 거잖아요.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 늘 나왔던 주제, 난이도는 중합니다. 자, 13번. 미추치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을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가일층 더욱더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의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이 뜻깊은 자, 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 계기가 될 것을 자,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수출의 날 이 기념식이 언제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해설지에 뭐 1964년 있었다. 이거 몰라도 돼. 그러나 여러분 경제개발 5년 계획이 수출 중심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박정희 정부 우리가 특히 경제개발 자 계획이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한일협정과 그리고 자 베트남 파병 그리고 특히 베트남 파병을 더욱더 추가 파병을 한다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는 불안각서가 특히 몇 년에 1966년에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사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대통령 직선제. 여러분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 바로 자, 일단은 자, 1차 개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 있었고 이게 1950년 자, 이스만 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 자, 5.16 군정회의에서 1962년에 자, 다시 자, 이 5.16 군정 시기에 5차 개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차 개헌이 있었었죠.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1987 6월 민주항쟁 결과 6.29 선언을 발표했고 그래서 자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직선제였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문은 자 이거는 자 이 나가 집권해서 추진한 사실이 아니죠. 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경제 아버지면서 나중에 유신 정부 때 또 독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3.1 민주구국선언은 자, 언제? 1976년 유신정부 때, 자, 이 유신정부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수립되고 48년, 자, 우리 언제? 예, 바로 이, 자, 9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죠. 그래서 이건 이스만 정부 때 얘기.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다음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상소의 아뢰기를 신이 자창감 송중길이 올린
자,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차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해서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요. 또한 전종, 조상의 제사나 가무의 법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은 정체이지 곧 자, 첫째이기 때문에 자, 참체 3년복을 입는 건 아니다. 즉, 자, 뭐였어? 서인들은 자, 이때 뭐였어요? 이게 자, 1차 예속는직대기잖아. 자, 효정이 죽자. 자, 서인들은 자, 신권 중심의 정치 얘기하면서 자, 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야. 차자야. 둘째 아들에 불과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년 상복 입어야 돼. 그러자 남인들은 왕권 중심의 자, 역사 강조하면서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정통 아니었냐. 그래서 결국은 정통이기 때문에 자, 여기 뭐였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은 큰 정통이지 꼭 첫째여서 3년복 입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 그는 둘째 아들이지만 정통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3년설 주장했던 남인들 얘기였잖아요. 자, 그러면 남인들이 권력 잡은 거 기상고. 자, 당연히 남인이 권력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특히 남인 18을 자, 탕평정책의 한 축으로 자, 끌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디귿이 답이 되네요. 기업가 디귿이. 자,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자, 권력 잡았던 것은 서인이고 이와 성원 바로 서인이었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자, 조금 난도가 있는 자, 문제는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두 사건 제시하고 여기에 들어가고 자, 삼포회란. 여러분, 연도 몰라야 돼. 그러나 중종이야. 임질왜란 당연히 자, 연도 이건 알겠지. 1592년. 안 외울 수가 없는 사건.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갔고, 자, 을사사화. 우리가, 자, 중종 때는 기묘사하고, 그 다음 명종 때 을사사하니까 답은 1번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경국대전은 15세기 성종이고, 자, 향약 직선반과 갑이자는 15세기 세종 때고,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자, 하라고 하면 서운하겠죠? 중하라고 얘기할게요. 자, 16번. 자,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야. 자, 회사의 설립은 허가제였습니다. 그럼 허가제 언제야? 1910년이죠. 그러면 1920년 가면 자, 회사령이 처음에는 자, 허가제였다가 나중에 20년에 신고제로 바뀌면서 결국 회사령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1910년대 얘기, 무단 통치 시기. 그래서 결국 뭐요? 자, 조선교육령. 1차, 이건 특히 1차 조선교육령이죠. 자, 보통학교 수업을 자, 4년으로 그냥 유지하겠다는 얘기. 자, 산미증식계획은 자, 언제였습니까? 1차 2단계 때 여러분, 2단계 때 자, 이루어진 거고. 나중에 35년, 자, 그쯤에 폐지되죠. 국가총동원법은 3단계, 특히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남면 부양정책 3단계. 자, 언제? 여러분, 1930년대. 자,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미증식계획이 폐지된 것은 여러분 자 어쨌든 아까 이거 산미증식계획 실시는 2단계고요. 폐지된 것은 3단계 때니까 자 지금 일제침략 1단계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것은 답은 4번이 됐네요. 조선교육령이 여러분 총 자 4번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건 1차 조선교육령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난이도 중하의 문제입니다. 자 17번 자, 다음 같은 결의문에 근거해서 시행된 조치죠. 자, 소총회는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묘하다고 여기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서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자, 결의한다. 뭐였습니까? 유엔 소총회의 최종 결정이었잖아. 선거 가능한 남한만 총선거한다. 그 결과 자, 어떻게 했습니까? 48년 50 총선거 이루어지는 거죠. 답은 2번이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공부를 조금만 해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미군청 이거는 뭐예요? 해방과 동시에 1945년 우리가 자, 8월에 해방되고 9월에 미군청이 설치됐고요. 좌우합작위원회 자, 언제였습니까?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됐고요.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회담 결과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40년 3월에 자,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 총 2번 자,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어쨌든 다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이 지문하고는, 자, 지금 다 그 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48년 50총선거. 작년 시험에는 50총선거 결과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했던, 자, 일이 뭐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현대사 그 근절에서, 자, 언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18번. 자, 이 조약도 여러분 정말 많이 봤던 겁니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은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 일본국 간원이 재판한다. 이게 치해법권 1876년 강화도 조약. 자, 잠깐 여기다 좀 제대로 쓸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강화도 조약이라기도 하고 오리지널 말은 조일, 수호, 조교국. 어쨌든 1876년. 그 다음에 나사로도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국 상민이 조선의 양아지 및 한성의 영업전을 개선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1882년 임오군란 결과 맺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적. 우리 단원별 300제, 자, 동령에서도 이거 정말 많이 봤던 사료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적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야. 이걸 안 상태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개항장에서 일본 합회 통령은,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속 조약이 뭐였어? 조일, 수호, 조교, 네, 부록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됐네. 강화도 조약, 자, 그 이후에 맺은 조약. 그래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압록강적의 산림체벌권, 이거는 아가파천 결과 얻어낸 거고요. 한국중앙총상회는, 자, 언제? 예, 자, 우리가 이 독립협회가 있었던, 특히 만민공동회가 있었던 그때였었잖아요. 1898년. 그 다음에 방공용 사건은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1889년에 있었던 사건. 뭐, 여러분, 자, 이게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여기 강화도 조약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강화도 조약, 다음에 조일, 수호조교, 부록, 조일, 통상장정.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발 근현대사를 쫄지 말고 큰 사건 굵직굵직하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9번 밑줄치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거. 홍보 14조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자, 이제부터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한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보험을, 이게 홍보 14조잖아. 언제? 자, 1차 가보개혁 끝나고 2차 가보개혁 직전에 홍보원 14조 발표했고,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홍보원 14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가보개혁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네요. 자,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걷는다. 왕실과 국정의 사물을 분리한다. 자, 지계발급은 언제여서 대한제국 때 시기잖아.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 같은 것들은 이것도, 자, 대한제국, 자, 이 시기에, 앞뒤 시기, 특히 대한천일은행은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고종의, 여러분 지금 홍보원 14조 물어보는 문제였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건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거야. 자, 만주사변, 여러분 1931년이야. 태평전쟁 1941년이야.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눈에 딱 띄어. 제국신문은 언제였어? 이거는, 자, 이 제국신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자,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였잖아요. 1898년부터 1910년에 제국신문이었지, 여러분.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게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신문이고 1910년에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당연히. 자, 황국시민서서 암송하고, 쌍송보 전투, 당연히. 자, 만주사변 이후에, 자,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당연히 한국 독립군의 쌍송보 전투가, 자, 굳이 뭐 연도 외울 건 없지만, 자, 한중연합작전이 1931년부터 1934년에 집중 전개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긴장하게 해요. 더더구나 여러분이 100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전공들이 또 뭐 각각 직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여러분 까다로운 전공 중에 두 과목은 항상 하나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공도 보셔야지, 국어 영어도 보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 한국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늘 고득점을, 자, 끄집어내야 되는 과목이었지만 작은 실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수는 여러분 이게 5과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 결정적인 여러분 떨어지는 계기는 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미 이제 자, 결과는 뭐 이제 됐으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또 뚜껑을 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최종 점수가 다 취합돼서 또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뭐 좋아하지도 너무 또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평상심 잃지 마시고 자, 오늘은 푹 쉬시고요. 지방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방시험은 여러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기출의 답과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기출 주변을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정확히 보시고요. 자, 이제 저희는 먼저 자, 지방직을 위해서 뭐부터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연결고리 테마사 강의로 이론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자, 동영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